안녕하세요. 네, 저 아카마이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다 들어보셨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세일즈포스. 세일즈포스도 알고 계시죠? 네, 세일즈포스가 사스 회사 중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죠. 그리고 CNN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매일매일 쓰는 페이스북. 이런 고객들이,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 한 번도 없으셨어요?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글로벌리 보안 패치를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애플 iOS 업데이트는 어떻게 해서 글로벌리 하루에 그냥 한 방에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한 번도 안 궁금해 보셨어요? 저만 궁금해 보세요. 왜 페이스북은 왜 빠르지 항상? 제가 예전에 HP에 있었었는데요. 저는 HP 다니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여기 담당하는 어카운트 영업은 진짜 좋겠다. 전 세계에다가 서버를 다 갖다 놨을 거잖아요. 그 많은 서버를 팔았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 라는 생각과 매일매일 업데이트, 페이스북은 뭐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뭔가가 일어나니까 얘기가 되는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놀고 있나? 서버는? 네. 굉장히 이제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퀘스천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일즈포스를 쓰면서 세일즈포스는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베이스가 전 세계에 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얘네들끼리 전부 다 동기화가 실시간으로 되나 보다. 이건 정말 대단한 테크놀로지다.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쓰길래 이게 됐을까? 라는 막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일즈포스도 데이터베이스 하나, 오라클 쓰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또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도 글로벌리 자기 서버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CDN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용자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기술 안에 있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CDN을 처음 만든 회사가 아카마이입니다. 아카마이가 처음으로 CDN을 만들었는데 아카마이가 CDN을 만들게 된 그 히스토리가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요 왼쪽에 계시는 분이 월드와이드 웹을 만드신 분이에요. WWW라는 걸 처음에 만드신 분이고 그게 이제 1995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옛날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자이크라는 처음 나온 브라우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그 인터넷이 알려지기 전 시대에 이분은 월드와이드 웹을 만드신 저분께서는 무슨 걱정을 하셨냐면요. 컨텐츠가 엄청 많아지면 이 인터넷이 느려져가지고 자기가 만든 www가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런 되게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아카마이 만드신 분인데 두 분 다 MIT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박사님께서는 저희 창업자께서는 응용수학을 원래 전공하신 분이에요. 수학을. 그래서 알고리즘을 내가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인터넷이 컨텐츠가 엄청 많아지더라도 이게 그렇게 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은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점들의 연결이에요. 각각의 점들이 표시하는 게 ISP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간에 계속 연결된 네트워크 간에 연결이 된 이유는 뭘까요? 왜 KT하고 SK하고 연결을 했을까요? 돈 벌기 위해서 연결했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KT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기간 사업자였었잖아요. 예전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KT가 국가 운영을 했었었죠.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경쟁을 도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LG도 생기고 SK라는 도 생겼는데, 결국은 만약에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SK도 망을 다 깔아야 되고, LG도 망을 다 깔아야 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원의 낭비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정부가 둘이 연결해 라고 해서 연결한 케이스고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쉬워서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지역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전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전화망을 다 못 가니까 옆에 이미 깔아놓은 데하고 연결해가지고 너네 가입자들이 우리한테 전화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가입자들이 너네한테 전화할 수 있게 해주자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인터넷도 거대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일한 운영의 주체가 없습니다. 단일한 운영의 주체가 없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자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벌기 위해서 연결을 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연결을 해놓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느려지고 있어요. 느려지고 있으면 자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LTE를 다 깔아놨잖아요. 저희가 LTE에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죠. 일반 사용자들이죠. 일반 사용자들이 그 통신사까지 연결하는 데는 엄청 빨라요. 근데 그 다음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이 이 통신사가 아니고 또 다른 곳에 있으면 그건 느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해가지고 혹시 전화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KT나 SK 전화해가지고 아, 미국에 있는 사이트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느리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지 아세요? 아,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막 따지면 약관 읽어보시라 그래요. 약관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스피드에 대해서 개런티하지 않는다라고 스피드에 대한 개런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매뉴얼대로 답변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단일한 운영 주체가 없고 통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누구한테나 연결되어져 누구한테나 다 오픈되어져 있죠. 이거를 유일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 두 나라 있나 보네요. 하나는 중국, 또 하나는 북한. 두 나라가 사실은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도 원하는 대로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계속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계속 홀을 찾아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한테나 열려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예를 들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불법 동영상, 또 웹툰, 불법 웹툰 이런 게 이제 저작권에 굉장히 심대한 또 그 개인한테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를 제어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삭제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게 만약에 단일한 운영의 주체, 통제 주체가 있으면 얘기해가지고 지우라고 하면 되겠죠. 중국이 통제하려고 하는 가장 큰 게 그런 그 본인들의 중국 정부에 반하는 콘텐츠가 올라왔을 때 즉각적인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해라. 이게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발견되면 누구한테 연락하면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나한테 보고해놔. 나한테 알려주고 그래야 내가 승인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율적인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인터넷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통신사들 또는 ISP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KT, SKT, LG, 그 다음에 CJ, 헬로비전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다. 근데 한국이 굉장히 유일한 그런 연결을 가지고 굉장히 유일한 나라고요. 다른 나라만 가도 서로 통신사들 간에 돈이 맞으면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연결을 못 했어요. 제가 AT&T하고 연결하고 싶은데 AT&T에서 돈 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돈을 못 낼 것 같아. 그러면 AT&T 옆에 있는 조그만한 데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조그만한 데하고 다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아까 저희 두 교수님이 만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희 아카마이를 만드신 탐 레이튼 박사가 그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뭘 했냐면 인터넷에 성능 계산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수학과라 그랬잖아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1997년에 MIT에서 하는 학내 벤처 창업 경진대회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은 아니고 3등이 됐어요. 3등 돼가지고 아카마이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1998년에. 그래서 지금도 아카마이가 어디에 있냐면 MIT 캠퍼스 안에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캠퍼스 외곽이죠. 끄트머리에 캠퍼스하고 바깥하고의 거의 경계선에 있는 빌딩에
아카마이가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마이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있냐면 맨 처음에 아카마이 만든 고민의 시작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빠르게 할까?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시큐어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까? 사용자들이. 이게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민이고 요 사상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계속해서 서비스도 만들고 있고 고객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 동영상 이런 거는 안 합니다. 돈이 아무리 그러니까 인터넷 업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산업은 실제로 포르노 산업이에요. 인터넷에서. 근데 아카마이는 포르노 관련되어진 컨텐츠는 서빙하지 않는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차단해서 계속 내보냅니다. 간혹 네이버 카페에도 막 올라오잖아요. 네이버도 막 모니터링 하잖아요. 아카마이도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네이버에다가 알려줘요. 이 URL을 가봐라. 여기 이상한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감지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는 콘텐츠가 보여지니까 확인하고 맞으면 삭제해라. 이런 그리고 불법 도박 게임 하는 거 이것도 인터넷 도박 이것도 역시 서빙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터넷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자들은 ISP들은 어디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되어져 있냐면 이 엔드유저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 라인 여기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되어져 있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4억 개의 커넥션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보시면 25메가bps만 생각해봐도 무려 1000TBps의 용량이 밑에 단 ISP에서부터 엔드유저까지는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국만 해도 LTE가 엄청난 수의 기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죽과 저희 그다음에 아파트는 다 광랜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런 이 엔드유저 단에는 엄청나게 많은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자 ISP 간의 연결 이 ISP 간의 연결은 이제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팀 버스너 처음에 월드와이드 웹을 만드신 분이 걱정하셨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엔드단의 사용자들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 대비 백본 용량은 2%밖에 안 돼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호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은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크 대상 국가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그래서 호주에서 학생들이 인터넷 활용도를 높이자. 라는 이제 정부의 정책 과제를 가지고 호주 정부가 인터넷 집안까지 들어가는 광랜을 까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막 홍보를 하고 그 사업자들을 이제 인커리지 시켜가지고 사업자들이 광랜을 막 깔았어요. 그래서 집까지 가는데 광랜이 깔리고 100메가가 이제 막 깔리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아주 막 깔아놨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전체적으로 인터넷이 다 느려졌어요. 왜냐면 집에서 광랜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와이파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막 보기 시작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백본이 그만큼 안 받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틀렉이 생기니까 느려진 거죠, 오히려. 그래서 사용자들은 예전에 비해서 더 느려졌다고 이제 항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게 이제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보시면 아까 그 점들을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어집니다. ISP들과 실제 사용자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ISP들 간의 연결. 여기 보시면 라스트 마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ISP하고 실제 사용자들하고의 그 구간을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는데, 라스트 마일은 지난 10년 동안 50배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미들 마일. 자, ISP와 ISP 간의 연결을 미들 마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미들 마일은 10년 동안 6배밖에 증가가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미들 마일을 증가시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저 미들 마일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해저 광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딘가로 가려면
공중으로 가진 못하잖아요. 그러면 바다를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바다 밑에다 케이블을 깔아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전 세계 인터넷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밴드위스가 1테라 조금 넘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는 한국 내에서는 아까 한국 내에서 라스트 마일 부분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인데 거꾸로 미들 마일, 다른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통로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게 쉽게 확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자체적으로 해저 케이블을 깔잖아요. 자기 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신사들하고 난 일 안 할래 이러면서 자기 망을 깔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 망을, 해저 케이블을 이제 만드는 것 자체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또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가입자들한테 돈 받잖아요, 저희가. 예, 통신사들이 다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가 뭐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어떤 형태든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 미들마일, 저 부분은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대비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KT가 저 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SK나 LG 같은 경우에는 해외 회선망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터넷의 병목 지점은 결국은 ISP 간의 연결 부분에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병목 지점이고, 인터넷의 사용량은 여러분들 요즘은 다 동영상 넘어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텍스트였다가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형태로 가다가 지금은 동영상으로 다 가고 있어요. 저희 그 둘째가 8살인데 걔는 검색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요. 전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우리 애 하는 거 보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진짜 다 나오더라고요.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확실히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죠? 저 밑에 부분. 엔드유저 간에 여기는 충분한 캐파가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유튜브까지 가는 데가 이제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거리하고 복잡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아까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브라우저에다가 따따따 어쩌고저쩌고 치면 어디선가 날라옵니다. 그 어디선가 백엔드에 보면 웹서버가 있을 거고 그 뒤에는 뭐 미드웨어와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겠죠. 또 요즘처럼 동영상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점에는 뭔가 멀티미디어와 관련되어진 서버가 존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여기는 사용자. 그죠? 이 둘 간의 인터넷이라는 게 있죠. 이 인터넷 안에 뭐가 있는지는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관심도 없죠. 저도 아카마에 와가지고 관심이 생긴 거지 그 전까지는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저 구름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간단해 보여요.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느리게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리적인 거리이죠. 연결은 다 됐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뭐 빛의 속도로 가면 엄청 빨리 가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광 케이블도 빛의 속도로 못 가잖아요. 가다가 보면 없어지고 가다가 보면 지연되고 이런 이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단 경로로 가지 않아요. 저희하고 통신사하고 맺은 계약의 어디에도 우리가 컨텐츠를 가장 빠른 속도로 전달하겠다라고 통신사는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통신사는 뭐에 의해서 보내느냐? 돈에 의해서 보냅니다. 왜 돈에 의해서 보내냐면 가장 좋은 건 KT가 미국에 있는 회사에 있는 어디가 간다면 AT&T 그 회사 제가 보는 컨텐츠가 AT&T의 어딘가에 있어요. 서버에. 그러면 AT&T와 바로 연결되는 게 가장 좋을 거잖아요. 근데 AT&T가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게 해주고 싶어도 돈 때문에. 그리고 저 사업자들은 다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계속 느려집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 아카마이가 처음 시작했던 때에는 다 정적 컨텐츠, 동영상도 있지도 않았고 이미지도 되게 퀄리티 낮은 촌스러운 이미지들이 있었었죠.
근데 최초에 나왔던 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느린 걸 어떻게 하면 개선하지? 왜 느려? 텍스트는 그렇게 안 느린데, 이미지가 문제네. 이미지가 크다가 보니까, 이미지가 산 넘고 물 건너 오다 보니 너무 느려지네.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나왔던 게, 그러면 저 이미지를 미리 좀 갖다 놓자. 어딘가에 갖다 놓으면, 그다음부터 좀 빨라지지 않을까? 라가 이제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CDN, 캐싱 부분인 거죠. 사용자에 가까운 어딘가에 캐시 서버를 갖다 놓으면 사용자가 웹사이트, 고객사 웹사이트를 들어가려고 하면 이 캐시 서버에서 이미지는 주자.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처음의 생각이었었고요. 아카마의 처음의 생각이었었고, 아카마의 첫 번째 고객이 야후였습니다. 야후가 미국 서부에 있는 회사잖아요. 동부에서, 야후도 돈 벌어야 되니까, 야후는 아시죠? 예전에 네이버 같은 옛날 미국의 네이버였습니다. 근데 광고를 올렸어요. 비자 로고 광고를 올렸는데, 그 비자 로고가 저 동부에 있는, 뉴욕에 있는 사용자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액박 뜨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아카마이가 보스턴에 있잖아요. 저희가 보스턴에, MIT 옆에 보스턴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버를 갖다 놓고 비자 로고를 우리에다가 미리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동부에 있는 사용자들은 비자 로고를 여기서 우리 서버에서 가져가면 가까운 데서 가져가니까 속도가 빨라지겠네. 이게 이제 첫 번째 CDN 1.0이라고 얘기했던. 그러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야후 서버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야후 서버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와야 되냐면 아카마이 서버로 와야 되는 거죠.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캐싱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자, 캐시 서버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이가 이제 고민이었죠. 근데 아카마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인터넷에 부담을 안 줄까? 어떻게 하면 인터넷이 빠른 상태를 계속 유지할까가 굉장히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카마이는 저 캐시 서버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사용자가 가장 가까운 곳. 사용자가 가장 가까운 곳이면 어디일까요?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ISP잖아요. ISP들이 사용자들에게 커넥션을 제공하는 거니까. 자, 그럼 ISP에다가 우리 서버들을 갖다 놓고, 그 서버에서 사용자한테 컨텐츠를 전달을 하게 되면, 인터넷 백본, 아까 얘기했던 그 미들마일, 코어, 여기는 부담을 안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카마이는, ISP들마다 아카마이 서버를 다 갖다 놓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왜냐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ISP가. 근데 아카마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술을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캐싱 업체, 저희 후발주자들, 아카마이가 이제 CDN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잖아요. 저희를 보고 따라하는 미투 업체들하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서버들을 ISP에다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사용자한테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전달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리 약 2,500개의 ISP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26만 대의 서버를 ISP들에다가 갖다가 놓은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원래는 image.yahoo.com인데 어디로 가? image.yahoo.edgesuite.net. 그러니까 아카마이 서버로 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럼 사용자가 야후를 갔는데, 원래는 야후를 가려고 쳤는데 실제 접속된 곳은 어디냐면 저 아카마이 서버가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용자는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데이트, 애플 iOS의 업데이트, 페이스북, 셀스포스, 이게 전부 다 실제적으로는 사용자가 접속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아카마이 서버들인 거예요. 아카마이 서버들이 대신 고객 실제 엔드유저를 대신해서 웹서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버들이 막 늘어나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6만 대까지 현재 늘어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캐싱이라고 하는 거고, 이미지, 웹사이트에 대한 캐싱, 멀티미디어 파일, 동영상,
게임 패치 파일, 게임 파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도 개선이 생기는 거죠. 왜? 자기가 연결되어져 있는 ISP로부터 바로 받잖아요, 컨텐츠를.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속도가 개선될 거고, 또 하나, 그러면 오리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는 오리진에 있는 서버들을 다 처리를 해줘야 되죠. 응답을 다 줬을 때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진 거죠. 저희가 알아서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리진은 로드가 훨씬 줄어들겠죠. 원래 이제 그 고객사가 운영하고 있는 웹 서버나 고객사가 운영하고 있는 컨텐츠 서버는 로드가 갑자기 확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서버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확 몰릴 수도 있잖아요, 사용자들이. 특히 어떤 데들이 그러죠? 네, 이벤트를 한다든지, 게임을 런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이 최근에 있었던 게 피파 온라인이 얼마 전에 런치가 됐었고, 그 전에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시끄러웠었죠. 실제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트래픽으로 보면 가장 컸던 트래픽을 실제로 게임 이제 다운로드 받느라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대규모의 동시 접속. 그러면 만약에 CDN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버를 증설해야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근데 CDN을 통해서 CDN 서버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니까 오리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국내 CDN 벤더들하고 한국 아카마이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게. 국내 CDN 벤더들은 이벤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얘기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서버를 막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시킵니다. 근데 아카마이는 그럴 필요가 없는. 그리고 이런 질문 가끔 하세요. 한국에 있는 서버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텐데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넘어갈 수 있죠, 당연히. 넘어갈 수 있는데 죽지 않습니다, 저희는. 왜? 일본으로, 중국, 가까운 홍콩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계속 다운로드 받게 돼요. 느려질 수는 있겠죠, 조금. 하지만 죽지는 절대 않는 상황이 아카마이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우리가 밖에서 얘기하는 게 눌린다. 눌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카마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이러다가 세상이 변해서 동적 컨텐츠들이 막 늘어나고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퍼스널라이즈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요. 오리진을 가는 역할. 퍼스널라이즈라는 게 뭐죠? 결국 로그인 하잖아요.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이 사용자한테 맞는 컨텐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오리진 서버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앞에 있는 CDN 서버들, 웹 서버들이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들이 CDN 서버에 접속을 했지만 CDN 서버는 다시 백엔드에 있는 오리진 서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뭘 줘야 돼? 지금 김현철이 로그인을 해가지고 뭘 달라 그러는데 난 뭘 줘야 돼?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다시 오리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까 유저하고 오리진 사이가 멀면 아까 원래 있었던 문제가 다시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가속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속이 가능해진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SP들 간의 연결 자체가 돈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다 같이 연결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거꾸로 ISP들 사이사이, ISP들마다 저희 서버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저희는 이제 모니터링 계속 해야 되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속도가 어떤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는데 어디로 가면 제일 빨라?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서버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말고 저희 경쟁사들도 간혹 가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인 거예요.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서버들, ISP들을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어디가 속도가 이제 빠른지 계속 비교를 하면서 찾아서 그 경로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아카마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실제 사용자에서 오리진까지 가는데, 어디로 가야 제일 빠른가? 라는 거를 이제 찾아서 그 경로로 보내줄 수 있는 게 이제 가속 기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떤 거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티맵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빠른 길찾기에. 근데 티맵 말고도 많이 제공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은 게 저는 티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카마이가 가장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 어디로 가야 제일 빠른지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이런 게 차이점인 거죠. 그럼 CDN 이걸 어디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 동적 컨텐츠들이 많은 사이트들, 그러니까 오리진을 꼭 가야 되는 거, 이런 데들이 이제 이게 필요한 사이트죠. 예를 들면 그루베어 같은 경우, 이메일 같은 경우, 그러면 이메일 서버는 한국에 있잖아요. 해외 지점에 나가 있는 사용자들이 한국에 있는 이메일 서버에 접속을 항상 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자기 메일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캐싱 가지고, CDN을 가지고 캐시 서버를 갖다 놓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왜? 항상 오리진에 가가지고 이메일 서버에 가가지고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가속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몇 곳이 원래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메일 확인하려면 말 그대로 진짜 엔터 치고 난 다음에 잠깐 밖에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었는데 적용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 마치 로컬에 있는 서버에서 접속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모바일이 이제 최우선이 되는 세상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 환경에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포커스하고 있는 건 모바일 환경에 어떻게 하면 좀 최적화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최적화한 기술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바일, 엔드단에 있는 디바이스들하고 그 모바일 프로바이더하고의 커넥션.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LTE여가지고 느리다라는 얘기가 없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여전히 3G도 쓰고 2G도 써요. LTE도 사용하고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와이파이망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줄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 여기 플러스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원래 옛날 아이폰 조그만한 거에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31인치짜리 모니터에서 보는 거하고 해상도를 어떻게 될 거냐 되게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웹사이트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해상도를 도대체 어디다 맞춰야 될지 알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냥 데스크탑용, 태블릿용, 그 다음에 모바일, 핸드폰용, 이렇게 이제 3개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제공하고 있냐면, 원본 이미지, 고해상도의 원본 이미지 하나만 올려놓으면, 사용자가 접속한 브라우저를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판단해서 그 디바이스에 맞게 저희가 거꾸로 해상도를 조정해가지고 내려주는. 왜 그래야 되냐면, 여기에 내려오면,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가 그 20인치 모니터에 보이는 이미지만큼 퀄리티가 좋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20인치 모니터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4메가짜리 파일이어야 돼요. 근데 그 4메가짜리를 여기다가 내려서 보여주면 사용자는 인지를 못하지만 속도는 엄청 느려질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3메가로 내려주지 말고 이거를 10분의 1로 줄여서 400K로 만들어가지고 내려줘도 사용자가 인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400K로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거잖아요. 속도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원래 웹서버에서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고민하면 다 만들어 놓으면. 근데 그거를 일반 회사에서 다 한다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 역할들을 아카마이가 해주겠다는. 왜? 저희가 최초로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웹서버를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커넥션을 연결이 되어지면 그 연결한 디바이스를 살펴보고 이 디바이스에 맞는 컨텐츠로 변경해가지고 내려주는 역할. 예를 들면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아카마이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별 분기가 뭐냐면 웹사이트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www.samsung.com 하나의 사이트인데, 미국에 가면 미국 사이트가, 한국에 가면 한국 사이트가, 한국어 사이트가, 프랑스에서 접속하면 프랑스어 사이트가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할 수 있죠. 근데 오리진까지 안 오고, 한국에 있는 서버까지 안 오고, 저희 서버 단에서 국가를 보고,
이 국가가, 이 사용자가 접속한 국가가 어딘지 보고 거기에 맞는 사이트로 보내주는 거죠. 그런 역할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뭐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오리진이 죽었을 때 이제 넘어가는 거, 이것도 사실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DR을 하기 위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하나가 죽으면 이제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두 개가 죽었을 때 잘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근데 CDN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훈련도 사실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마이는 글로벌리 약 110개국에 26만 대 정도, 26만 대 이상의 서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1,400개 네트워크에 2,700개 도시, 129개 국가. 그러니까 인터넷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 아카마이 서버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ISP 일단 하나하나에 가가지고 저희 서버들을 가져다 놓고 있는. 그래서 글로벌리 보면 전 세계 트래픽의 약 적게는 15%, 많게는 한 30%까지가 저희 쪽을 통해서 왔다 갔다 매일매일 처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싱이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그런 가속이 필요한 서비스. 저는 웹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CDN 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서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인프라를 몽땅 만들어 놓고 웹 서비스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웹 서비스 혹은 이제 컨텐츠 된 서비스. 아까 같이 게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대용량 컨텐츠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웹 서비스를 하다가 보면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보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카마이도 저희가 플랫폼을 막 가지고 있는데 저희를 공격을 엄청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알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객사를 공격하는데 저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웹에 대한 보안을 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보안의 단계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이제 보안의 단계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안을 보통 표현할 때 이제 성이라고 많이 옛날 성 있잖아요. 옛날 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 검정색, 그러니까 진한 회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해죠. 옛날에 성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성이 있고 성 주변에다가 물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 물이 있게,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실제로 땅굴로도 못 들어오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진입하지 못하는. 그래서 앞에 뭘 만들어놨죠? 다리를 하나 놓고 적들이 오면 다리만 올리면 이제 적들이 우리 못 오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코퍼레이터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입구는 딱 지키고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는 녀석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나쁜 녀석인지 착한 녀석인지 찾아내가지고 내가 보내겠다. 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코퍼레이트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방화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성을 만들어 놓는. 그리고 이 안에 일단 들어오면 얘는 안전해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 앞에 맨날 아침마다 이제 성문이 내려오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죠. 그리고 24시간 왔다 갔다 하고 성 앞에는 성문을 지키는 애들이 존재합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용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될까요? 저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 성 안으로 들어간 입구에서 검사를 해서 들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줄이 이제 엄청 길어지겠죠. 그래서 느려질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제대로 하려면. 안 그러면 일단 막 그냥 통과시키는.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신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막 통과를 시킨다든지,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통과하는 걸 검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안 되겠다. 도대체 저기서 때려 몰려오는 애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러면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성문을. 실제적으로. 네. 그게, 기본적인 디도스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도스 공격은 인해 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그러면 인해 전술로 계속 오다가 보면 검사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되는. ISP 입장에서는 저렇게 많은 애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서비스가 아예 안 되게 만드는. 그래야
나머지 사용자들한테 ISP는 하나의 사용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에 가면 되게 많은 사용자들이 같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용자한테 너무 많은 트래픽이 오게 되면 나머지 사용자들, 같이 쉐어하고 있는 나머지 사용자들한테 뭐 속도를 저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이게 이제 디도스 공격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안에는 일반 사용자와 해커가 막 섞여 있는 거죠. 지금은 전 세계 공격이 모여 와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오리진 바로 앞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진이 못 버티고 그냥 죽어버리는. 이게 이제 현재 일반적인 구조라면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클라우드 단에다 하나 더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앞에랑 연결해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서버들이 웹서버 역할을 대신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디에 접속하냐면 저희 서버에 접속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공격자들도 저희 서버를 대상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클라우드, 저희가 제안하는 클라우드. 그래서 이게 컨셉츄얼리 보면 여기 앞에서, 문 앞에서만 혼자서 경비병이 앉아가지고 하나씩 확인하지 말고 이 전선을 엄청, 경비소를 엄청 많이 늘려서 바깥쪽에도 놓고 바깥쪽에서 검사를 하자는 거죠. 사람이 늘어나면 거꾸로 검문소를 더 늘리면 되잖아요. 계속 늘리면. 컨셉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단 검문소를, 첫 번째 검문소, 저희 검문소를 통과를 하고 난 사람들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보안 장비 구조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제 다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쪽에서 다 걸러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자는 게 저희가 인내 전술로 공격하면 인내 전술로 우리를 막아주겠다. 라는 게 이제 아카마이가 제안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공하고 있는 딱 가장 핵심적인 기능 두 가지가 디도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 이게 이제 웹사이트, 저희가 웹서버 역할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웹으로 오는 공격에 관련해서 웹으로 오는 디도스 공격을 막아주고 또 웹으로 오는 나머지 공격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게 아카마이가 제안하고 있는 보안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어디서 막느냐? 각자에서 다 막는 거야. 공격을 발원지에서 막아서 실제 오리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공격을 도대체 어디서 하지? 라고 찾아보면 중국에서 실제로 공격이 엄청 많이 나와요. 중국, 한국, 뭐 미국,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인터넷 인프라가 좋은 나라들에서 사실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국은 이제 해커가 많이 있어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공격이 발생한 그 나라에서 막아버리자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아카마이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이 크게 보면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웹에 대한 디도스, 그다음에 웹에 대한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 기능, 그리고 DNS에 대한 기능도, 그 보안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오리진에 오는 디도스를 막아낼 수 있는 기능도 같이, 그러니까 IP 어드레스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기능,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트래픽도 저희가 클라우드가 커지는 것처럼 공격의 트래픽도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보시면 다 의미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씩 보면. 예전에는 PC가 감염이 돼가지고 PC를 가지고 공격을 막 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PC가 감염돼가지고 공격한다는 얘기는 잘 안 들리잖아요. 이때가 이제 그런 때, PC 시절. 그러다가 클라우드가 이제 공격 전원지로서, 공격의 툴로서 많이 클라우드 서버들이 공격 서버로서 많이 사용되어지다가 이제 한 단계 더 진화됐던 게 뭐였냐면 IoT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여기도 있겠죠? 시큐리티 카메라. 얘네들이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그 주인은 몰라.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내 디바이스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모르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저희도 공격에 맞춰가지고 저희 것도 같이 키우고 있는, 저희 플랫폼도 계속해서 같이 커지고 있는.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가장 크게,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서빙을 했던 트래픽이, 전 세계 트래픽 61테라까지가 아카마이에서
서빙을 한, 그러니까 아카마이를 통과해서 지나간 게 피크 때 61테라를 저희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아카마이 그 클라우드 웹방화벽의 핵심,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서비스의 핵심은 웹 방화벽 기능, 디도스를 막는 기능, 그리고 서비스가 절대 죽지 않는 거, 플러스 가속. 이 기능이 다 묶여져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전문 인력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 체계가 이제 다단계가 만들어진 거죠. 하나가 24만 대 서버가 여러분들의 웹 서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록시 서버 역할을 그래서 80이나 443, 그러니까 HTTP가 아닌 건 이제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 그리고 사용자 위치에 맞춰가지고 이제 접근을 제어하는 거. 중국에서 오는 건 난 다 막아버리겠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트 컨트롤. 이게 지금 이게 요청하는 게 인간이 클릭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이건 분명히 공격이야. 그러면 그거를 막는 뭐 레이트 컨트롤 하는 기능. 그리고 이제 SQL 인젝션이나 그런 종류의 이제 공격들, 그런 룰셋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단계 방어 체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에는 캐싱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그래서 캐싱하고 보안하고가 캐싱,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디도스. 이 기능이 다 묶어져 있는 하나의 이제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게 아카마이의 클라우드 보안 체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웹 서비스의 보안의 이제 핵심적인 기능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그런 기능과 가속 기능도 가속 기능과 캐싱 서비스를 같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기능들을 살펴보면 IP를 차단시키는 거, 특정 IP를 등록해 놓고 걔네들 나쁜 IP니까 다 막아버리는. 근데 여기에는 아카마이가 트래픽을 전 세계 트래픽의 한 30%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데이터 계속 쌓일 거잖아요. 그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저희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찾아내고 있냐면 악성 코드, 악성 진원지들, 나쁜 도메인 이런 것들 찾아냅니다. 결국 해커들이 공격을 하는 것도 어딘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딘가를. 뭐 그게 그 공격의 진원 IP 어드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머레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커넥션하는 것도 어딘가에 있는 도메인들입니다.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분석해내고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찾아내고 있는 게 아카마이인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전 세계 트래픽의 한 30% 정도가 저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알게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차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트 컨트롤. 예. 하드웨어 웹방화벽이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레이트 컨트롤 굉장히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저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들, SQL 인젝션이라든지 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장 기본 룰들을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기 보시면 이게 SQL 인젝션 공격이 가장 많아요. 실제적으로 웹사이트 공격에 있어서는.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 룰 설정이 이제 굉장히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룰을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사용자들은 그냥 선택만 하시면 되는. 그리고 저희 거는 벌점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스코어 기반으로 뭐 모든 룰이 그냥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룰이 적용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점수를 매겨봅니다. 이게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이게 적용하는 게 맞아, 틀려. 이 판단을 계속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정 룰의 스코어링 값이 더 클 때만 적용하는. 그렇게 그런 인공지능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설정하는 건 굉장히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클릭으로 뭐 정하시기만 하면, 선택만 하시면 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추가적인 룰을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래서 보안의 전문가가 없어도 보안 룰을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물론 전문가가 있으면 뭐 더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동화를 시켜놓은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보안 담당자들이 디테일한 룰을 다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니 문제가 뭐냐면 보안 담당자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알고 있는데 적용을 못 해요.
저희 고객들도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게 아카마이가 미리 정의를 해놓고 선택만 하게 만들어 놓는 걸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정책 자체를 관리를 예전에는 고객이 관리하시도록 이제 계속 요청을 했는데 고객이 컨펌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 우리가 할 테니까 선택만 해달라. 그럼 우리가 막을게. 그럼 이제 정책이 좀 바뀐. 두 가지가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자동화 시켜놓은 것들이 이제 이 제품의 이 서비스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모니터링하는 기능들 그러면 최소한 모니터링 해야죠. 근데 모니터링도 보니까 사실 못 하시더라고요. 많은 회사들이 이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회에서도 아카마이를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에서 리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퍼바나 F5, 아카마이 이런 데들이 여기 인퍼바랑 F5는 온프라미스 장비죠. 장비로 제공하고 있는 거고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건 아카마이가 유일하게 제공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죽지 않고 느려지지 않는 웹서버의 아웃소싱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웹서버를 직접 운영을 하시는데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얘를 아웃소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웹서버 대신 밖에다가 26만 대를 갖다 놓고 뭐 앞에서 들어오는 그게 공격이 됐든 아니면 정상적인 사용자가 됐든 일단 앞에서 네가 일단 응대를 다 하고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그 아웃소싱 하는 범위 내에는 이제 보안까지. 그래서 보안하고 CDN하고 가속하고 이 세 가지를 다 그냥 전체를 다 아웃소싱을 맡기는 아카마이에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아카마이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한 가지 더 보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들어오는 것만 계속 보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큰 위협 중에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 해요. 요즘 그래서 이제 머레어나 뭐 랜섬웨어의 방식은 안에 있는 사용자들이 어떻게든지 내 코드를 넣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밖으로 이제 커넥션이 연결되게 만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커넥션을 계속 감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에서 밖으로 나간 커넥션을 안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커넥션이 맺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기서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DNS를 이용하는 공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DNS, 리커시브 DNS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www 어쩌고저쩌고를 하려면 궁극으로는 누군가가 IP 어드레스를 알려줘야 돼요. IP 어드레스 알려준 애가 DNS 서버인데, 사내 DNS를 통해가지고 루트 DNS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찾는 웹사이트 주소를 가져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C에 보면 DNS가 다 설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PC도 다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 그게 뭐 공인 IP든 아니든지 간에 그 DNS를 통해서 알아오는데, 이 알아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원하지 않게 나쁜 녀석들한테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랜섬웨어나 머레어 같은 경우에 사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 PC에 설치가 되어지고 그 PC가 외부에 있는 누군가하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움직이죠. 그래서 걔네들도 보니까 전부 다 DNS를 통해서 계속 그 데이터들을 가져오더라. 그래서 저희가 아카마이 사내 DNS가 루트로 가기 전에 아카마이한테 먼저 물어보고 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사이트가 문제가 없는 사이트인지 1차 확인하고 가. 이게 이제 저희가 내놓은 새로운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사내에 있는 DNS 서비스, 그러니까 리커시브 DNS가 루트 DNS를 원래는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어보기 전에 아카마이 먼저 가가지고 지금 이 사용자가 www. 어쩌고저쩌고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를 대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아까 아카마이가 글로벌 트래픽의 30%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도 누가 나쁜 녀석인지 계속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는 의심되는데 여기는 나쁜 놈인데, 물론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다른 시큐리티 벤더들하고 계속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이제 이미 나쁜 녀석으로 알려져 있는 애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는 도메인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이거는 문제 있는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접속을 차단시키든지 아니면 가는데 알려주든지 야, 얘가 이런 도메인 갔어. 근데 이 도메인 이상해. 라고 관리자한테 알려주든지 하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가존에 요청하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PC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무료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건강음료 서비스를 해서 관심 궁금하시면 나가시면서 한번 물어보시면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돌아가서 아카마이 CDN에 대해서 CDN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비용도 같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부가 서비스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기능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캐싱 기능, 가속 기능, 보안 기능 이 세 가지가 아카마의 핵심 기능. 해서 마지막으로 죽지 않고 느려지지 않는 아웃소싱이다. 웹서버에 대한 아웃소싱이다. 뭐 이게 웹서버가 될 수도 있고 컨텐츠 서버가 될 수 있죠. 이거에 대한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거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카마이는 실제로 국내에서 가장 큰 트래픽을 확보하고 있고 글로벌리도 가장 큰 트래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건 이제 절대로 죽지는 않는다. 100% 죽지 않는다는 거 문서로 SLA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